공소시효. 일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그리고 25년에서 폐지라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공소시효 제도가 있던 시절 범인을 검거했음에도 죄를 물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기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야마 요시키. 나가노현 치구마군에 살던 그는 1980년 3월 1일 친구 여성과 함께 마츠모토 운동공원이라는 장소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1980년 당시 젊은 남녀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대화 도중 모르는 남성이 차 문을 똑똑 노크합니다. 고야마 씨가 누구시냐 묻자 남성은 할 말이 있으니 저쪽 차에서 얘기 좀 하시죠 라고 대답했고, 고야마 씨는 선뜻 차에서 내려 남성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함께 공원에 왔던 친구 여성은 이들이 딱히 싸우거나 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고야마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밤 11시 무렵 나가노현 경찰서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 여성은 고야마 씨의 어머니로 그녀는 경찰에게 아들이 친구랑 마츠모토 운동공원에 갔는데 모르는 남자한테 납치당한 것 같다 라며 실종 사실을 알렸죠.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고야마 씨를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종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가노현 시골에 위치한 이쿠사카댐, 이곳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직원은 작업을 위해 댐에 물을 빼냈고 이윽고 수위가 낮아지자 댐 바닥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손발이 빨랫줄 같은 비닐끈으로 묶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놀란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원 확인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되었던 고야마 요시키 씨로 밝혀집니다. 한편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익사였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시신이 발견된다면 누구나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은 고야마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인이 익사였으며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고야마 씨가 평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신 발견 당시 손발에 묶여있던 매듭 방법이 혼자서도 묶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혼자 묶을 수 있는 매듭법이라고 해도 친구와 놀러가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후 스스로 손발을 빨랫줄로 묶고 댐에 몸을 던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경찰의 태도는 완고했고 수사는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고야마 씨의 어머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시신 발견 당시 손발에 묶여있던 끈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혼자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보니 그녀는 이 끈을 가지고 직접 여러 잡화점을 돌며 판매처나 구매한 사람 등을 조사했지만 아쉽게도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년 4월 나가노현 경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20년 전 이쿠사카 댐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내용은 물론 공범의 존재와 더불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보낸 남성은 오오타 켄이치라는 인물로 1997년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카가와현 타카마츠 형무소에 수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은 나가노현 경찰은 오오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수사하려고 했으나 수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데다 사건으로부터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 당시의 기록과 자료들은 절반 이상이 파기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은 오오타가 진술한 공범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공범의 행방을 쫓았고 재수사 개시로부터 2달이 지났을 무렵 공범인 남성 A를 찾아내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A가 진술한 내용은 오오타가 편지에 적은 사건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라는 남성은 첫 조사 이후 종적을 감추었기에 추가적인 조사는 힘들었지만 오오타 본인의 진술과 더불어 현장 검증 등을 통해 2003년 10월 20년 전 오오타가 코야마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져 서류 송검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사건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데다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고작 15년에 불과했고 민사소송의 공소시효 역시 20년이었다 보니 법적으로 오오타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결국 나가노현 경찰은 2003년 9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느덧 60대가 되어버린 코야마 씨의 어머니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오타가 편지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범인의 주장인 점을 고려해주세요. 1980년 오오타는 당시 공범이었던 A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나를 자꾸 미행해. 맨날 똑같은 차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는 이런 말과 함께 자동차 번호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여주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불법 약물을 복용하던 오오타는 어쩌면 이 미행이 판매책이나 경찰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A와 함께 그를 미행하는 자동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코야마 씨가 친구와 향했던 마츠모토 운동공원이었죠. 이내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을 미행하는 자동차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 A는 한 자동차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날 미행하는 차가 저거야. 이에 오오타는 그럼 확인해봐야겠다며 A가 가리킨 자동차로 향했고, 거기서 코야마 씨를 만나게 되었죠. 이후 오오타는 코야마 씨를 A의 자동차에 타게 한 후 드라이브를 하며 여러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코야마 씨와 대화를 나누던 오오타와 A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생각, 그를 다시금 마츠모토 운동공원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주차장엔 코야마 씨가 타고 왔던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죠. 이것이 친구 여성 A가 운전해서 떠났던 것인지 아니면 오오타의 거짓말인지 알 수 없지만 동행했던 여성과 자동차가 없는 모습을 보자 오오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여자가 우리가 납치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닐까? 이들은 불법 약물을 복용했었고 경찰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다 보니 코야마 씨에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는지 확인해봐 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이에 코야마 씨는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이후 오오타는 코야마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이동 도중 한 상점에서 빨랫줄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오오타는 여차하면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이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가게 근처 파출소 주변에 코야마 씨의 자동차가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오타는 역시 그 여자가 신고를 했구나 라고 생각, 여자를 찾아내 입막음을 하기 위해 코야마 씨에게 친구 여성의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야마 씨는 모르는 남자한테 여자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라고 거절했고, 이에 오오타는 집에 바래다주는 척 이쿠사카 댐으로 향한 뒤 A와 함께 이전에 구매했던 빨랫줄로 코야마 씨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자 전화번호를 말하라 협박했지만 코야마 씨는 거절했고, 결국 이들은 코야마 씨를 댐에 집어던졌던 것이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코야마 씨의 어머니는 오오타에게 면회를 신청했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 과정에서 오오타는 코야마 씨의 어머니에게 사죄와 동시에 사건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3년 전에 자수했을 때 제가 범인이라는 걸 유족분들께 전해달라고 몇 번이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아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건에 대해 경찰한테 말했었는데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종결나서 곤란한데 라더라고요. 라며 경찰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묻으려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경찰 측은 조사 과정에서 오오타에게 왜 자수했는지 묻자 그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말했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며 그가 자수한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처벌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11일 출소한 오오다는 출소한 지 고작 4일이 지났을 무렵 자동차를 훔쳐 약물에 취한 채 아이치현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 코야마 씨 여동생은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엮어 책으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코야마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